자, A번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 자, 나옵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 진도 쭉 나가고요. 뒤에 문제편에서 그 용해도니 뭐니 얘기를 다시 해볼 테니까요. 빨리 진도 좀 나갈게요. 자, A번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거 하나는 복습하고 지나갑시다. 용해도란 무엇인가? 어떤 온도에서 섞이는 거. 최대. 아이, 섞이는 거. 저렇게 얘기하죠. 과학적 용어로 얘기해야죠. 봤어? 그거 안 뺐대잖아. 야, 믿어줘, 친구 좀. 자, 용해도는요, 일단은 어떤 온도, 어떤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좀 정해져야 돼. 30도, 40도, 50도 이렇게 온도가 일반적으로 올라갈수록 잘 녹잖아. 그 용해도가 좀 커지잖아. 그래서 온도가 좀 정해져야 됩니다. 자, 용매가 녹이는 물질이에요. 용매 100g에. 이것도 정해진 숫자야. 100g이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 또 우리가 바꾸는 걸로 계산을 새로 해야 된단 말이야. 변환을 좀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흔히 말하는 그 용매를 우리가 대부분 물을 많이 쓰지. 녹는 용질의 그램수. 용질이 몇 그램 넣느냐, 이게 용해도입니다. 만약에 물 100g에 뭐 질산칼륨이 75g 딱 녹았다. 더 이상 녹을 수 없어. 75g이 녹으니까 더 이상 안 녹아. 그러면 이 온도에서 뭐 이제 Y 도시라고 합시다. 이 온도에서 물 100g에 질산칼륨이 딱 75g 녹았다면 용해도는 얼마야? 75라고. 그램 빼고요. 그램 단위가 없어. 용해도는 단위가 없어. 그래서 100g에 얼마가 녹느냐. 그게 용해도입니다. 이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마다 다 달라. 그래서 특정 온도의 용매 100g에 녹는 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최대, 여기 하나 빠졌네요. 최대 그램수. 최대 몇 그램 녹느냐, 더 이상 녹일 수 없을 정도로 녹였을 때. 자, 그래서 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 중에 1번이라고 이름이 재결정이라고 이렇게 책에 써 있습니다. 자, 재결정 한번 읽어볼게요.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를 이용하여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재결정은 이 용어 자체를 그냥 외우는 뜻인데 용어 자체를 막 그렇게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 재결정만 알면 돼. 재결정만 알면 돼. 이 제자가 이제 다시 제자잖아. 한자로. 다시. 재활용할 때 제자. 결정이 다시 된다는 거야. 녹아있던 놈이 다시 결정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죠. 진짜 집에 가서 좀 해보라고. 실제로. 농담이 아니라. 소금 가지고는 잘 안 되니까 설탕 가지고 해보라고. 설탕도 사실 지금 잘 안 되는데 해보라. 뭘 갖고 했어? 질산칼륨 갖고 했어. 질산칼륨이 보면 알겠지만 용해도 곡선에서 쫙 올라가잖아.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이 되게 잘 된단 말이야. 드라마틱하게 잘 되기 때문에 질산칼륨 할만하죠. 완전히 삐죽삐죽이. 막 바늘처럼 막 그렇게 되지. 그 물질마다 다시 결정으로 돌아갈 때 독특하게 모이는 그 결정의 모양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너네 수정 있지, 수정. 보석 종류의 하나. 유리 같은 수정. 수정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생겼잖아. 이렇게 수정이 이렇게 이쁘게 생기잖아. 뾰족뾰족하게. 이게 수정 결정은 또 이렇게 모양이. 딱딱딱. 이렇게 다이아몬드 막 끝에, 이 끝부분이 이런 모양처럼. 이게 독특하게 보석마다 이게 다 있습니다. 딱 이렇게 그 물질마다 모이는 모양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질산칼륨 같은 거 다시 고체로 돌아가는 걸 결정이라고 부르죠. 즉 액체로 녹아있던 놈이 다시 고체로 돌아갈 때 우리는 결정이 되어 다시 결정으로 만들어졌구나. 그 결정이 다시 만들어졌구나. 재결정.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뭐 다 됐고요. 밑에 염화나트륨과 붕산 혼합물의 분리라는 요런 파트에 그래프가 하나 나와.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거 보지 말고. 자, 그 표 밑에 2번 재결정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의해 읽어보면 뭐 순수한 질산칼륨 분리, 염화나트륨 분산의 혼합물 분리, 천연염 정제 소금 얻기, 합성 약품 정제 뭐 이런 것들. 이 합성 약품 정제 맨날 그 얘기 예로 나오는 게 뭐 아스피린 정제 뭐 이런 거야. 내가 한번 얘기를 했나? 아스피린 정제하는 실험이 있어. 아스피린 만들어 보는 거야, 실제로. 아스피린이 버드나무 껍질을 만드는 건 알지? 네. 버드나무 껍질이 아스피린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어. 살리실산, 살리액시드라는 그런 약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 녹아있어. 버드나무 그 껍질에 있어. 내가 이거는 이제 인간이 요것만 뽑아내고 싶은 거야. 그럼 버드나무 껍질을 막 물에 녹여가지고, 막 뜨거운 물에 녹여가지고, 그 버드나무 껍질이 녹은 이렇게 물을 만들어. 그 온도를 떨어뜨리면 살리실산이 결정이 돼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살리실산 요것만 걷어내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면 되는 거야. 이게 아스피린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약품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거고. 뭐 정제 소금 먹기 다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중에 이제 문제 보면 더 쉬우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B번 크로마토그래피 봅시다. 오늘 1교시에서 설명을 하고 2교시에 많이 좀 풀어볼 테니까. 요거는 이름을 좀 외워야죠. 크로마토그래피. 이게 이 그래피는 그림이란 뜻이야. 그래피, 그램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게 다 어떤 그림이란 뜻이고요. 크로마토는 이게 색깔을 띈다, 염색이 돼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색깔 그림이네요, 사실은. 어원을 따지면. 이게 뭘로 분리를 해내는 거냐면은 이런 걸로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사실 분필로도 가능한데 분필 말고 이제 종이로 하면요. 마분지 있지, 마분지. 그러니까 종이 물 흡수를 아주 잘 되는 종이. 여기에 물을 적시면 물이 쫙 번져가는 굉장히 물 흡수가 잘 되는 이런 종이가 있습니다. 그런 종이에 내가 까만색이 없네요. 그냥 까만색 수성펜으로 이렇게 점 하나 딱 찍고 여기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담그면 그 물이 번져 올라간단 말이야. 번져 올라가면서 이 잉크가 번져서 같이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퍼져 나가는데 이 까만색이라는 게, 이 미술해 보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든 물감을 다 섞으면 까만색이 나오지, 모든 색깔을 다 섞으면. 빛은 반대야 또, 빛은 모든 색깔을 다 섞으면 이 하얀 빛이 나와, 흰빛이 나와. 그래서 빛은 뭐 감산혼합, 물감은 가산혼합, 이런 말을 쓰잖아. 어쨌거나, 물감을 다 섞으면 까만색이 나와. 이 까만색에는 빨주노초 파는보가 다 섞여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는보가. 대표적으로 사실 이 모든 색깔은 너네 집에 프린터 같은 거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프린터에 색깔이 딱 4개 들어가지. 까만색 빼고 3개 들어가지. 무슨 색깔 들어가냐? 빨간색, 파란 검정. 그 빨간색이 아니야. 영어로는 빨간색이 레드잖아. 근데 레드가 아니야. 그건 마젠타라는 색깔이야. 근데 어쨌든 붉은색이야. 그 다음에 옐로우, 노란색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안이라는 파란색이 들어갑니다. 블루가 아니에요. 파란색은 블루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 뭐더라? 이거는 마젠타는 다홍색이고요. 이 파란색이 청남색인가? 뭐 하여튼 그런 색깔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시안이라는 색깔이야.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색깔만 있으면요. 많은 색깔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색깔을 다 표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빛은 레드, 그린, 블루.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면 모든 색깔을 다 표현합니다. 빛은. 물감과 빛은 달라. 조금 달라. 어쨌거나 대표적으로 요런 붉은죽죽한 마젠타와 요런 옐로우와 요런 시안이 있다고 쳐보자. 쉽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라고 치자. 자, 그런 색깔이 여기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 물을 타고 얘가 번져갈 때 색 중에 좀 가벼운 애는 이 물에 타라 번져가는 속도가 빨라요. 빨라서 여기까지 가 있고, 좀 무거운 애는 축 쳐져서 여기밖에 못 가고, 중간쯤 가벼운 애는 줄 사이에 무게가 중간쯤 되는 애는 요 정도 이렇게 가서 쫙 물은 이제 여기까지 번져간 거지. 물은 여기까지 벌써 번져간 거지. 번져가는 물에 가장 멀리 가는 놈이 가벼운 놈, 가장 안 간 놈이 무거운 놈. 어쨌거나 분리가 되었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크로마토그래피야. 크로마토그래피는 이 물, 여기서 말하는 물이 이제 물에 쭉 번져가잖아. 물이 용매입니다. 물이 녹이는 물질. 이 물에 녹아서 잉크가 번져가는 거잖아. 자, 그래서 물의 용매를 타고 이동하는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차이. 얘가 제일 빠르죠. 이 속도 차이는 결국 무슨 차이냐면 무게 차이야. 질량 차이야. 가벼운 놈이 가볍다, 무겁다. 가벼운 놈이 더 빠른 속도로 휙 타고 가는 겁니다. 물 번져가는 속도에. 자, 이렇게 해서 까만색에 숨겨져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분리해내는 이런 방법들이 크로마토그래피고요. 단순하게 색깔 분리뿐만 아니라 DNA 같은 것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리한단 말이야. DNA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피에서, 선생님 피에서 DNA를 한 조각 뽑아서 염색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물은 아니고요. 이제 그 DNA를 녹이는 용매에 번지게 하면 DNA가 조각조각 쪼개지면서 쫙 퍼지는데 가장 가벼운 놈이 여기까지 가고 가장 무거운 놈이 여기까지 쫙 퍼집니다. 그러면 선생님 부모님을 다시 DNA 검사해보면 나랑 똑같은 패턴이 거기서 또 보여. 그럼 아, 둘이 그거구나. 부모 자식 사이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로 DNA 검사에서 무슨 뭐 친자, 자식을 찾거나 뭐 이런 것들을, 혈연 관계를 찾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범인 잡거나, 범인의 DNA 분석을 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자, 옆에 쭉 글씨가 써 있고요. 밑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용매의 종류에 따라 분리되는 성분 물질의 수 또는 이동한 거리가 달라진다. 자, 성분 물질의 수 밑줄. 이동거리 나오죠? 이동거리 밑줄. 다시 성분 물질의 수 달라진다. 이동거리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잉크는 까만색이니 까만색을 내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회사 거 3개로 분리가 됐고 또 어떤 회사 거는 또 내가 보기에 똑같이 까만색인데 분리했더니 4가지 색깔이 보여? 그럴 수 있지 뭐. 색깔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지. 회사에 따라서 그 잉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섞었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테니까. 동그라미 2번.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물질 가장 멀리 이동한다. 자, 속도가 가장 빠른 성분물질 가장 빠른 성분물질 밑줄 쫙 치고 그 뒤에 가장 멀리 이동 밑줄 자, 이렇게 해서 속도차로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속도차로. 자, 크로마토그래피 밑에 1번, 2번 해결했습니다. 자, 저 밑에 2번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이라고 나와. 외워야 됩니다. 자, 1번. 매우 적은 양 밑줄. 아주 적은 양도 분리가 가능해. 이거 그냥 잉크 한 방울, 또 한 방울 가지고 분리를 해냈단 말이야. 아주 매우 적은 양 밑줄. 2번. 분리 방법이 간단하고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다. 2번. 방법이 간단. 밑줄. 저 뒷부분에 시간이 짧다 밑줄. 그래서 방법이 간단하고 시간이 짧다도 특징이에요. 자, 3번. 성질이 비슷하나 복잡한 혼합물도 한 번에 분리 밑줄.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은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 중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장점으로 옳은 것은 다 골라보시오. 맨날 나오니까요. 요거는 특징은 그대로 다 외우세요. 적은 양도 가능하고요.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요. 시간도 굉장히, 물 번지면 끝이니까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리고,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만 분리하고 노란색만 분리하고 이게 아니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한 번에 다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점이죠. 자, 3번 크로마토그래피 이용. 사인펜 잉크의 색소 분리, 운동선수의 도핑 테스트, 단백질 성분의 검출, 식품성 농약이나 중금속 성분의 검출, 잎의 색소 분리 등 해서 뭔가 굉장히 조금 녹아있는 걸 내가 분리하고 싶을 때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방법을 써. 자, 이거 얘는 언제나 잘 모르겠어도 외우라 그랬죠. 여기 도핑 테스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도핑 테스트가 모르겠으면 약물 검사 테스트야. 그래서 옆에도 써 있으니까 이런 거 잘 찾아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요즘 뭐 게임하면서 도핑 얘기하지. 너네. 배그 같은 거 맨날 그러잖아요. 네. 배그. 그 어디 뭐 이제 하기 전에 진통제랑 뭐 이런 거 야, 도핑해. 맨 이러고 앉아있고. 아유, 개놈의 새끼들. 뚝배기를 깨버리고 싶어요. 진짜. 뚝배기. 자, 넘어가고요. 문제를 바로 볼게요. 여기 91페이지 개념 속색은 여러분들이 좀 풀어보세요. 그리고 대신 92페이지, 93페이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대신. 자, 92페이지. 자, 위에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야겠네요. 밑에 문제 좀 잠깐 보고 있으세요.
질산칼륨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고 황산고리가 자, 밑에 확인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의 방법이다. 자, 이건 이게 제품이 뭐야? 질산칼륨이고요. 이거 황산구리죠.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섞여 있습니다. 섞여가지고 이제 둘 다 같이 물에 녹아 있어서 분리가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리할까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용해도 차이가 좀 생겨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있고, 이 용해도 곡선 잠깐 다시 얘기하면 요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요 곡선 요 위에 있는 요 점들 요게 온도고요. 가로축이 온도, 세로축이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그 온도가 올라갈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건 일반적인 경향인데, 잘 들으세요, 학생. 그 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들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그 각 온도에서의 포화선입니다. 딱 용해도가 포화될 때, 포화점, 딱 포화된 그 상태의 점들을 모아서 만든 포화선입니다. 그 포화선 밑에는 아래쪽은 불포화고요. 불포화라는 게 무슨 뜻이야? 더 녹일 수 있다는 뜻이야. 더 녹일 수 있어. 그 위에는 무슨 영역입니까? 과포화 영역입니다. 과포화 영역. 과해요. 너무 과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토해버려야 돼. 여기서 그 토한다는 말은 다시 결정으로 돌아가야 돼. 재결정이 돼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용액이 있다. 그럼 요 점의 요 온도에서 여기밖에 안 녹았다는 얘기는 아직 불포화 상태, 즉 더 녹일 수 있다는 거야. 얼만큼을 더 녹일 수 있을까? 요만큼을 더 녹일 수 있어요. 요만큼. 여기가 더 녹이면 올라가서 여기까지 딱 닿을 때까지 요만큼을 더 녹일 수 있어. 또는 얘를 온도를 낮추면 여기에 딱 선이 걸려. 얘 온도를 이만큼 낮춰도 포화가 돼버리는 거야. 더 녹여서 포화가 되든지 온도를 낮춰서 포화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내가 어떤 이런 용액을 만들었어. 그럼 얘는 뭐야? 과포화 용액이야. 과포화. 만들어봤자 이대로 못 있어. 그럼 얘는 곧 토해냅니다. 재결정이 일어납니다. 얼만큼? 이만큼.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만큼의 양이 결정이 돼서 밑에 가라앉아 버려. 못 녹고. 그래서 다시 포화가 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런 게 포화선이 보이죠? 자, 다시 1번.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생기죠. 두 물질이. 2번. 40도 C물 100g에는 질산칼륨이 최대 62.9g 녹을 수 있다. 40도C에서는 질산칼륨이 최대 62.9? 맞죠? 이게 포화선이잖아요. 포화선. 최대 녹을 수 있는 거라고. 최대 녹을 수 있는 거라고. 최대. 그래서 62.9g 녹아있을 수 있음. 3번. 0도 C물 100g에 질산칼륨 13g이 녹아있는 용액은 포화용액이다. 0도 C가 어딨어? 여기가 0도네. 여기 끝에가 여기가 0도네요. 그럼 0도에서는 질산칼륨은 최대 얼마가 녹습니까? 14.2g이 녹아있을 수 있습니다. 0도에서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3g 녹아있다 그랬지. 13g밖에 안 녹아있으니까 아직 포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포화가 안 돼 있고요. 나는 더 녹일 수가 있습니다. 더 녹일 수가 있어요. 4번. 질산칼륨은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작다? 자, 이 그래프에서 질산칼륨은 확 올라가고요. 황산구리는 좀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럼 둘 중에 용해도 차이가 큰 건 어떤 놈인가요? 질산칼륨의 용해도 차이가 큽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화학 증가하니까. 그래서 질산칼륨이 용해도 차이가 더 크고요. 결정도 더 잘 일어납니다. 온도를 떨어뜨릴 때. 차이가 큰 거니까. 그래서 용해도 차이가 작다가 아니고 용해도 차이가 커요. 질산칼륨이. 5번. 거름종이 위에는 결정으로 속출된 고체가 남는다. 온도가 떨어지고요. 어떻게든 고체가 남겠지요. 6번. 이와 같은 혼합물임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재결정이에요. 간단하게 이렇게 봤습니다. 자, 2번 오른쪽에 2번 문제 봅시다.
염화나트륨과 붕산이 각각 16g씩 섞인 혼합물을 80도 식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20도까지 냉각할 때 석출되는 물질의 종류와 질량을 쓰세요. 두 가지를 얘기를 갈각 해볼게요. 참고로 염화나트륨 녹였고 붕산 녹였을 때 둘이 서로 영향 주지 않아. 서로 그냥 붕산이 많이 녹았네? 난 조금밖에 안 녹겠구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붕산이랑 아무 관련 없어요. 붕산이 녹든 말든 염화나트륨도 그냥 지 혼자서 또 녹아. 전혀 관련 없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6g씩 섞인 각각 16g, 그러니까 염화나트륨 16g, 붕산 16g을 내가 섞었다는 얘기야. 몇 도씨? 80도씨 물 100g에 80도씨 물 100g에 물 100g에 녹였대. 자, 니네가 그래프를 보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뭐 시작하자마자 또 졸아요. 어떡하지? 진짜. 알았어. 조금만 해봐. 이것만 하고 쉽게. 2페이지만 하고 쉬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지시는 힘을 잘 깨는. 시은아, 잠 깼다고? 윤서가 얘기해봐. 80도씨에 물 100g에 염화나트륨 최대 몇 그램 녹을 수 있니? 이 책을 보고 얘기하죠. 80도씨에 염화나트륨 물 100g에 염화나트륨 최대 몇 그램 녹을 수 있어? 대충. 정확히 안 써있네요. 대충. 36? 그렇지. 뭐 36, 38, 뭐 대충 40 좀 안 되지? 네. 대충. 이렇게 보자. 대충 뭐 36점 얼마만 된다고 치자. 염화나트륨은 80도씨에 물 100g에 최대 36g이 녹을 수 있어. 근데 지금 16밖에 안 녹아 있어. 그러니까 충분하게 불포화죠. 맞아? 그지? 다 됐지? 이거 한 박스 늦어. 자, 붕산 봅시다. 붕산 몇 그램? 80도씨 물 100g 붕산은 얼마 녹을 수 있어? 대충 얘기해봐. 한 29? 29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한 25쯤 되지 않냐? 한 25 조금 안 되지 않냐? 뭘 보고 있는 거야? 뭘 보고 있는 거야, 진짜? 너 밖에는 보고 있냐? 뭐라는 거 아니에요? 80도씨의 붕산 대충 여기쯤 되잖아. 20과 30 사이. 50 차이 나는 거야. 50. 대충 25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24.9? 24점 얼마라고 해보자 그냥. 24예요. 제가 더 이상. 어디 보고 있는 거야? 그래,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야, 너 알겠어? 온도 같다. 쌤 이거 온도였어요. 그래, 이게 온도잖아. 80도씨에서 붕산이 이거예요. 100g만. 대충 이 정도. 되죠? 되죠? 염화나트륨 말고 붕산? 에이, 붕산. 야, 봐봐. 80도씨에서 붕산이 이 정도 녹는단 말이야. 25 정도 대충. 맞지? 80도씨 100g에서는 대충 25 조금 안 되는 정도? 이 정도 최대 이 정도 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지금 16g 녹였으니까 충분히 잘 녹겠지? 네. 그지? 훨씬 더 녹일 수 있는데 덜 녹인 거야. 둘 다. 요 상태래. 자, 그런데 내가 얘를 몇 도까지 냉각했냐면 얘를 20도씨로 냉각시켰습니다. 자, 다시 시은이가 이제 얘기를 좀 해주세요. 20도씨의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얼마야? 최대 몇 그램 녹을 수 있지? 이건 숫자가 나와 있지. 35.9g 녹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 16g 녹아 있으니까 20도씨에도 충분하게 다 녹아 있겠지. 충분하게. 붕산 봅시다. 붕산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입니까? 5밖에 안 돼. 야, 최대 5g밖에 못 녹아. 내가 지금 16g이나 녹아 있잖아. 그럼 어떻게 5g밖에 못 녹으니까 나머지 11g은 어떻게 돼야 돼? 석출돼야 돼. 오케이. 11g이 붕산은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되는데 붕산은 11g이 석출돼 버립니다. 재결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석출되는 과정을 재결정이라고 불러. 석출되는 과정을. 그래서 붕산은 11g 석출된다가 답입니다. 자, 3번. 이와 같이 답판가닥. 이와 같이 답판가닥 이거예요. 붕산은 20도씨의 용해도가 5g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g이 석출된다가 답이에요. 자, 93쪽. 자, 크로마토 그래프입니다. 자, 위에 이제 보면 아까 선생님 설명한 이런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인펜 잉크를 찍은 점이 용매에 충분히 잠기도록 잠기면 야 봐봐라 내가 처음 여기다 찍었잖아 물은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야 물에 잠겨버리면 안 됩니다 물에 잠기면 물에 그냥 번져 나가버려 그래서 X 물에 잠기면 안 됩니다 1번 잠기면 안 되며 자 2번 용매의 증발을 막기 위해 비커의 입구에 유리판을 넣는다는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런 거 실험을 할 때 물 같은 건 괜찮은데 사실 이제 이게 알코올 같은 거를 하고 실험을 해 지금 이 책에서는 알코올이면 되게 증발이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용매의 증발을 막기 위해 유리판을 넣는다 맞습니다 3번 사인펜에 잉크를 녹이지 않는 용매? 아니죠 용매에 녹아서 이동해야 되는데 X 녹이는 용매 사용해야 됩니다 녹이는 용매 자 4번 사인펜의 색에 따라 분리되는 색소의 종류가 그렇죠 이게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원리니까요 다르게 나타납니다 5번 물 대신 에탄올을 용매로 사용하면 크로마토 결과가 달라진다?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져요. 아니죠 달라집니다 물과 에탄올은 두 가지가 달라 첫 번째는 녹이는 물질이 서로 달라 즉 내가 잉크를 물에 녹일 때와 에탄올을 녹일 때 물에 녹일 때 잘 녹는 잉크도 있고 에탄올에 더 잘 녹는 잉크도 있어. 그 녹이는 게 달라. 또는 내가 지금 이 세 가지 색깔이 많이 섞였다고 치자. 물에서는 이 세 가지 색깔이 물 타고 이동할 땐 얘가 물 타고 굉장히 잘 번지고 얘는 물에는 잘 안 번지는 색깔일 수가 있어. 근데 반대로 내가 얘네들을 에탄올에 섞었더니 얘는 또 에탄올에서는 잘 안 녹아. 얘가 또 에탄올에 잘 녹아. 이럴 수 있단 말이지. 물과 에탄올에 어떤 물질이 잘 녹는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타고 이동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중요하네요. 결과가 달라진다? 맞습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용매가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용매가 달라지면, 녹이는 물질이 달라지면. 6번, 수성 사인펜 대신 같은 색의 유성 사인펜, X. 유성은 물 가지고 안 됩니다. 물에도 안 녹고, 에탄올에도 안 녹고, 다 안 녹아. 자, 유성, 처음에 내가 뭐라 했어? 이거 수성펜으로 한다 그랬죠? 수성 사인펜. 유성으로 하면 안 돼요. 자, 옆에 2번 문제 봅시다. 02번. 색소를 이루는 성분물질은 최소 몇 가지입니까? 자, 그림 보고 예보에서 최대 몇 가지? 세 가지. A, B, C 세 개가 보이죠? 최소 세 가지가 보입니다. 가장 빠른 건 A, B, C 중에 뭐예요? C. 그렇죠. 가장 멀리 간 C가 가장 빠르겠죠. 보고 있어? 3번. 이 실험에 사용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름을 쓰고 자, 방법의 이름은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름 써주시고 이 방법의 장점을 두 가지 됐어요. 우리는 다 씁시다. 세 가지 이거죠 장점. 매우 적은 양으로도 분리 가능, 방법이 간단하다, 시간이 짧게 걸린다, 한 번에 여러 개, 한 번에 분리한다. 장점 외워야 됩니다. 자, 잠깐 쉬고인데, 야, 94페이지 봐봐. 우리 94페이지 풀었었니? 94, 95 풀 겁니다. 내가 먼저 번호를 써줄 테니까요. 쉬면서 푸세요. 왜요? 왜라니? 시간도 없는데. 나갔다 오려 했는데. 진짜? 그래요? 좀 이따 봐요.